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5% 급등했지만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어제 진행됐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 수요가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진행됐습니다. 국채 금리는 2% 하락하며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는 1.5%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ECB는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고요. 또 급등하는 국채 수익률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음 분기부터 채권 매입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부양을 해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72만 5천 건을 소폭 하회한 71만 2천 건이 발표됐으나 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가 함께하는 가운데 선물 전략 궁금하신 분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은 또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나스닥에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네, 사실 나스닥이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주 있을 페드 회의가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빅 이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금일 22 통화정책회의가 나왔어요. 뭐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사실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놓은 정책에 대한 방향은 어떤 반영을 일으킬지 이 부분 자세한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올해 들어서 가장 빅 이벤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 주식시장을 크게 부양해주고 있는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오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소통 원하시는 분들 또 문의할 점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더 다양한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는 첫 번째로 골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채권 금리와 달러가 조정받으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또 진행이 됐고요. 자, 완만하게 진행이 되면서 금리가 떨어졌죠. 국채 금리는 일주일 내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에 골드 가격은 일주일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골드 가격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골드 가격은 0.37% 상승해서 1,727.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오늘 급등세가 나왔지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주셨습니다. 골드는 또 당분간은 매수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당분간인데 사실 이제 제대로 된 매수는 페드 회의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먼저 시사를 드릴 거고 네. 오늘 단기 차트상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지평가가 1720 구간 이 자리 한번 체크 드려야 됩니다. 1720 구간 파동상 계속적으로 이어갈 흐름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네. 드리고요. 사실 채권 안정화 구간이라고 지금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안정이라고 좀 표현을 하기에 좀 섣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에 있어요. 네. 사실 국채 입찰이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도에 대한 급증이 나왔기 때문에 금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겠지만은 오늘 흐름, 단기 흐름만 좀 체크를 하시고 장기 흐름에 대한 부분은 페드 회의 이후에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네. 오늘 1720 라인 지지 포인트 한번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매수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오늘 1720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 진입 보셨고요. 앞으로 FOMC 회의 이후에 골드의 더 정확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전일 네.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시원하지가 좀 않았어요.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예상치에 적합하게 드러났다. 네. 뭐 이 정도 판단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국채 금리에 따라서 이제 금값이 바뀔 거다. 금값이 바뀔 거다. 이거 계속 강조한 거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값이 내려올 거예요. 라고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국채 금리가 상단 레인지에 도달을 할지는 이제 페드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전일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사실 이제 200% 넘는 응착률, 응찰률.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발음이 좀 네,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토종인데 제가 외국 한번 안 나가봤는데 한국어도 어렵네요. 아유, 한국어가 제일 어렵죠. 응찰률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3년물 그 국채 입찰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시장이 기대치에 적합을 했는지 추가적인 급등에 대한 금값 급등에 대한 표현이 없었고 그리고 미증시랑 이제 금값이 좀 제자리에 멈들면서도 금값은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올해 1월에 좀 금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를 보는 국면이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매도를 보는 국면이. 자, 차트 한번 잠깐만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올해 금값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금값. 1950 라인 때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거는 이제 국채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었는데 제가 보던 자리까지 다 왔어요. 1600 이제 중후반대 이 구간대까지는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 왔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이제 블룸버그라든가 각종 증권사 리포트에서 전망하는 수치가 국채 금리가 이제 1.3%에서 1.7% 레인지 구간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건 연준의 정책에 따라 달라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가 1.6%까지 도달을 했는데 근데 차트가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주봉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주봉을.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간단한 선 하나지만 저항을 받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자,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부터 상승 랠리를 이끌어오던 주봉에 대한 차트입니다.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락 추세인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죠, 제대로. 지금 저점을 터치한 모양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저점을 모양을 터치했다고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앵커님하고 같이.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페드 회의랑 굉장히 맞물리네요. 차트가. 일부러 그럼 그렇게 만든 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페드웨이가 다음 주에 있는데 네. 저점을 한번 표시를 하고 나서 근데 만약에 페드웨이에서 이제 국채 금리를 딱 눌러버리는 시그널을 작용해 버린다면은 금값이 이제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반등 구간이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반대로 연준이 그런 언급을 안 한다면 그 선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지가 이탈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상황이. 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저점. 이 자리가. 자, 저점 최근에 표시된 게 이제 1670 라인인데 제가 사실 2000 라인 부근에 붙고 이제 2000 라인 인근에서도 계속 걱정했던 게 금값이 이제는 조금 못 오르겠다라고서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국채 때문에 그래요. 국채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국채 금리를 급등시키는 요인을 좀 작용해서는 안 돼요. 연준에서도 좀 오버슈팅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금값이 저는 저점을 좀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혜영님 이제 2000 라인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건가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2000 라인을 뚫고 올라갈까요? 다시 금값이 이제 완전히 금값이 다시 호재인 시대가 올까요? 올해 블룸버그에서 예측을 한 거는 귀금속에 대한 상승률은 제일 낮아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제한적인 상승과 하방과 이 표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차트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올해 1월 초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분석을 해볼게요. 1월 초에 여러분들 이때가 국채 금리가 1%가 안 됐어요. 1% 밑 하단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왔을 때 몇 프로예요? 최하단 구간, 최상단 구간 한번 생각을 해보죠. 1.6%예요. 어라? 만약에 이게 수급 조절을 국채를 들어가 버리면 연준이 나서서 금값이 이 레인지 구성 안에서 오래 놀겠구나라는 판단이 들겠죠. 그러겠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국채에 대한 발행은 미국 정부에서 하고 수요는 연준에서 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급 조절, 금값은. 왜냐면 같은 안전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안에서 레인지 테두리 안을 가둘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1900 라인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이 레인지 구성 안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올해. 굉장히 재밌는 분석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 하방에 대한 이탈을 지지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 어차피 연준의 정책이 뒤따라서 와야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10년물 국채 입찰이 호재를 이루어서 수요도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다면 또 이게 좀 머리가 아파져요. 왜 그럴까요? 연준이 안 나설 수도 있잖아요. 야, 우리 한 1개월만 더 지켜보자. 좀 안정화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또 상황이 이게 분석이 안 되는데. 골드가 더 떨어지겠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기에 최저값에 대한 구조는 언제냐면은 페드웨이 나오면은 진짜 구조가 쉬워져 버려요. 지금 갈팡질팡하는 자리예요. 갈팡질팡하는 자리. 시장 대기구간 들어갔으니까. 오늘 뉴스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채권 금리 급등의 안정화로 입찰에 대한 수요도 급증으로 채권 금리 안정화로 인해서 금값이 상승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화면 좀 돌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최근 추이예요, 여러분들. 금리입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변화율을 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데가 여기죠. 21년도 딱 들어서면서 1%가 안 됐었죠. 보이시죠? 1%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버슈팅 1.5%까지는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한 게 조지 아주 완성됐는데 금값이 어떻게 올려요? 이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레인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연준 정책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연준이 탁 하고서 이제 장기물 국채 비중 늘리겠다라고서 이게 나와버리면은 국채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대한 효과를 맞물리고 같은 안정성 자산이 금값이 내려올 수 있는 금값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쓰는 거예요. 보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은 완전하게 이제 데일리 구간에 해당되고 페드 회의가 딱 이루어지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정책이 딱 나오는 순간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가요, 현물로 금은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 전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현물로 금, 현물입니다. 그거는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1600 중반대까지 내려온 지금 상황에서. 사실 2000 구간에는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현물로는 참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연준이 뭘 나설까? 국채 금리를 누르면은 금값은 오르게 돼 있는데 지금 금값이 완전한 지지를 맞물렸다는 거, 이거는 집중 정말 해야 돼요. 일단 저점에 대한 차트 명분은 섰습니다. 아시겠죠? 페드 회의 이후에 이게 추세로 나올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반등 구간으로. 그럼 레인지 구간에서 어디까지 일단 도달이 가능할까요, 해왕님? 1900 레인지까지도 도달 가능성이 다시 시사가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매도 매수에 대한 반복 구간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좀 장기간으로 이어질 거예요. 만약 연준이 나선다면.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친근성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죠? 뭐 가지진 못했지만 많이 들어보고. 네. 친근성 있는 상품인데 사실 금값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시 이게 남들보다 좀 빠르게 대응을 하면 금값이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예상 구조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달러 금값이 안전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 상품 대비했을 때 저는 달러는 그 투자에 대한 상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달러라는 원래 지폐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안정성 상품 같은 경우를 따진다면 10년물 국채나 이제 금,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폐만 따진다면 엔화 정도 안전 성향에 대한 상품, 이 정도를 좀 칭하는데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 국채 금리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금값이 변화한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참 좋은 여러분들 정보를 얻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1720의 단기 지지는 한 차례 걸린다.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다만 페드 회의 이후에 국채 금리를 누를 만한 정책이죠. 예를 들어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대표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전략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금값이 오를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8일 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 뒤네요. 네. 네, 딱 일주일 뒤 다음 주 18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골드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1,720달러 선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보셨고, 다만 이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국채금리 제어하는 정책이 나올 시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은요, 오일이 아니라 유로 FX를 체크해 볼 건데요. 자,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일주일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지표가 조금 완화되면서 달러 가격이 하락했다. 그리고 ECB에 대한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완만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환율 시장에 조금 이 리스크가 좀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달러가 일주일 내 최저치를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ECB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채권 매입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유로 FX가 지금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세 지금 알아보시죠. 네, 유로 FX는 0.29% 상승해서 1.19757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달러 하락을 또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관점을 보는 건요. 네네. 사실 오늘 매매하지는 말라고 할 거예요. 아, 왜요? 네, 참 좋은 자리가 분명히 올 겁니다. 오. 저는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자리값이 좀 안 왔어요, 여러분들. 아. 지금 달러 차트인데 네. 여러분들 지금 유로 차트 같이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유로 차트인데 사실 최근 유로가 굉장히 하락장이 이어졌어요. 네네. 네, 최근 하락장이 이었었는데 한 번 더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여건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지금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타이밍이. 왜냐면은 다음 주 페드웨이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통화든 지수든 금이든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시장이 한 번은 도래할 거예요. 이게 모든 상품에 영향을 주는 시장이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릅니다. 국채 금리가 그만큼 밀접한 시장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또 꺼내질까 이런 분위기를 압도하는데 금일 ECB 통화 정책이 나왔죠.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아직 유로가 저점이 표현이 안 됐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제가 오늘 매수를 든 건요. 네. 한번 큰 자리를 한번 올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딘가요? 그거는 좀 이따 30초 뒤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값 안 주시나요? 지금 사운드가 들려가지고 일단은 오늘 자리값은 없고요. 근데 매수를 봐야 된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로 FX는 앞으로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자리값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유로 FX 강력하게 매수 의견 주셨는지 지금 그 전략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유로를 거래할 때요. 뭘 봐야 될까요? 달러요? 달러를 보긴 해야죠. 네, 맞죠. 정확하게 맞는데 여러분들 유로를 거래할 때는요. 그 미국에 대한 상황하고 유럽에 대한 상황에 대한 상대성을 비교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정책에 대한 상대성. 최근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모멘텀에 대한 더 추가적인 강세를 펼치는 조건은 미국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달러 하방을 가리킬 수 있는 시그널을 가리킬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상당히 좋습니다. 달러 하방, 돈을 더 풀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 정책이 굉장히 잠잠합니다. 우회적인 발언만 계속 꺼내고 새로운 시도라든가 새로운 얘기를 꺼내진 않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지금 정책은요. 재정 정책이 아니라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이 달러에 영향을 끼치는데 최근 페드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번 페드 회의에서 만약 새로운 전략이 나온다면 달러가 재차 하방값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91.50이었죠. 네,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5였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제 최근 자리입니다.
91.5자리. 이 자리에서 유로 매수는 한번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인이 깨졌다는 거는 추가적인 더 위에 확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 위치값이 상당히 좀 고점에 열려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표현을 일단 드리면요. 달러 선물 지수로 여러분들 잠시만요.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선물 지수로 잠시만요. 이 자리를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채널을 그려보세요. 가장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리값을 보자면은 크게 볼게요. 자리값을 보자면은 달러 자리 위치값이 93 라인까지는 좀 붙어야 돼요. 93. 이때 한 번 더 유로 매수에 대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유로 매수입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은 잠정적인 미국에 대한 좀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가 펼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달러 차트를 이해하실 때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통화 정책이 강하면 돈을 푸는 게 강하면요. 부양책이죠. 부양책 중에 통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꺼내는 돈을 더 풀겠다는 신호 있죠. 근데 통화 정책이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강하면은 그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미국에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달러 값이 떨어집니다. 자, 유로에서 통화 정책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유로 값이 떨어져요. 근데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해봐야 돼요. 화폐를 볼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제가 저번에 강조를 했는데 자, 올해 이제 2020년도 팬데믹이 떨어지고 나서 달러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팬데믹 딱 터지고 그죠? 확 치솟는데 여기서부터 돈을 쫙 풀어버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고 더불어서 돈을 쫙 풀어버리니까 갑자기 급락 나오면서 한 해 동안에 쫙 내려갑니다. 아직 이게 꺾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통화 정책이 강하면은 그 화폐에 대한 가치는 약세로 돌아섭니다. 왜 그러냐? 찍어내니까요. 찍어내서 공급량을 늘려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비교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누가 더 상대적으로 강한가? 그죠? 사실 최근에 달러가 재차 강세장에 돌입했던 건 페드에서 너무 우회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회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을 한번 페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오늘 22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만 돌릴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차트 보면서 그냥 설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내용이 뭐였냐면은 PPP에 대한 채권 매입 속도를 늘리겠다 이겁니다. 코로나 대응 매입 속도를 높인다. 굉장히 더 공격적인 거죠, 상황이. 여러분들 누가 들으면은 이거 굉장히 공격적이구만. 페드는 가만히 있는데 ECB는 공격적으로 나서는구만. 근데 여러분들 딱 인지를 해야 되는데 PPP가 뭐냐면요, 팬데믹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얘네가 유로존에서 PPP를 왜 만들었냐면요, 얘네가 더 이상 할 정책이 없어요. 너무 남발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러다가 가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회사채도 발행하고 회사채 대출도 나가고 별 행동을 다 했어요. 워낙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근데 PEPP를 어떻게 보면은 손 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유로존은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엄청난 이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늘 내용은.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미국에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게 꺼내면은 그게 시장 반응이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새로운 이슈, 새로운 또 공격적인데 유로존 대비해서 엄청나게 강경하고 또 점차 진보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달러가 다시 한번 재차 하방값에 돌아팔 수 있는 기준이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상대성을 분석을 해야 돼요. 유로존은 갈 때까지 간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여력이. 최근 경기 회복 속도를 보더라도 미국이 유로존보다 굉장히 앞서고 있어요. 유로존은 뭔가 회복 국면을 보이지 못하는데 미국 쪽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페드에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꺼내기에 망설여지는 건 사실이지만 국제 금리가 급등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은 미국 쪽에서도 강경한 어떤 대응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추가를 해야겠네요. 자, 미국 쪽 내일 다음 주 페드 회의에서 만약에 새로운 정책이 꺼내진다면은 아까 뭐라고 했죠? 금값이 오르지만 그죠? 이건 정책적인 수단으로 봤을 때 유로도 오를 것이다 라고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전략이 페드에 다 집중돼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93달러 달러 지수 선물 포인트 거기서 가장 큰 저항 라인이 걸린다. 다시 유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 FX는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관방이지만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매수 추세가 있을 것이다. 그 기로에는 FOMC 회의 결과가 있고요.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장은요, 상품은요, 나스닥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선물 시장이 이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뛰고 있고 또 다우존스 지수도 신기록을 경신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 우량주들이 조금 크게 상승하면서 지수 선물이 상승했고 또 본장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다. 지금 2% 급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상태고요. 자, 지금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1.5% 상승해서 12,94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13,000포인트 돌파가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은 관망입니다. 혹시 FOMC 회의 전까지 관망인가요? 아니요, 저 사실 오늘 매도될까 고민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기술적보다는 네. 사실 지금 일단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12,900에 대한 오늘 이 포인트에서 랠리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오르지도 떨어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일단은 12,900의 지지가 있어요, 이 자리에. 근데 저는 이 지지가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12,900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면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12,900이. 이 포인트에 대한 이탈이 나온다면은 오늘 고점 다 나온 거예요. 매도적 접근이 그때부터는 좀 가능해요. 12,900 이탈이 나온다면. 근데 지금 여기 지지 여부가 일단 측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추세적으로 매수 트레이딩이 맞지만은 여기가 엄청나게 걸리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거는 12,900 이탈 나오면은 매도를 볼 수 있지만은 이탈에 대한 관점보다 오늘 그냥 단순히 매도장, 매수장에 대한 흐름으로 이 네. 구간대에서 그냥 반복 구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은 오늘 관망 들어주셨고요. 12,900포인트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그때 매도 진입 잠깐 봐도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12,900포인트 깨고 내려간다면 단기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그때 뭐 하락 전환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페드 회의를 좀 기다리는 네.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복잡하게 볼 거 없이 그냥 페드 회의 좀 기다리는 단순하게 위아래 흔드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60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좀 크게. 네, 좀 크게 보도록 하죠. 마의 3월이 아직 안 끝났다고 봐요, 저는. 사실 전이 이제 국채 금리를 좀 누르는 3년물 국채 입찰이라든가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반등 효과를 좀 기약을 받았지만은 뭐 슈퍼 부양책도 통과됐는데 저는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었죠. 네. 할 것 같나요? 안 할 것 같나요? 이러면 딱 그거였잖아요. 하겠죠? 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거는 시장 반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슈퍼 부양책에 관련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죠? 새로운 이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은 생각보다 빨라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12,900에 대한 지지는 단기적으로 받고 올릴 수 있지만은 또 뚫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미장 개장하더라도 12,900에서 지지 한 차례 받다가 흔들다 갈 수 있어요. 자, 개장 한번 보고서 그다음에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3대 지수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3대 지수 분장 기준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18% 상승, S&P 500 지수는 0.7% 상승, 마지막으로 나스닥 종합 지수는 1.56% 상승해서 13,2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은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현재 골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 가도에 올라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S&P 500 0.7% 상승해서 3,9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1.7% 상승해서 12,969.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0.9% 상승해서 65달러선 돌파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골드는 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1,722.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3% 상승해서 1.1950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스닥 선물 차트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이 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루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장해도 거래가 많이 트지가 않는 게 지금 싸움 구간이에요. 이걸 내릴까 말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우는데 오늘 관망된 이유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 계속 보시면 나올 겁니다. 세력들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점 저항이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딱 봐도 관측하는 기간이 제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갑니다. 재미없어요. 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을요? 그죠. 이런 날은 빨리 자야죠, 그냥. 다음 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푹 자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도 저희 해외 선물 넘버원 끝까지 봐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휴식도 취해야죠. 딱 잘하면 잘합니다. 오늘 굉장히 쿨하시네요. 네, 12,900까지는 일단 접근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보시면은 12,950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싸우다 지진부진하다가 일단은 12,900 지금 좀 올라갔네요, 지지가. 12,915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는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또 내리고 올리고 반복하다가 지금 이 양봉 힘 좋은데요? 그렇게 힘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굉장히 쭉쭉 올라가는데. 또 떨어져야죠. 또 떨어져야죠. 굉장히 루즈한 싸움이 될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루즈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또 거래량이... 이제 긴급하게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을 동반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오늘 굉장히 위험한 날입니다. 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섣불러요. 슈퍼 부양책이 어떻게 보면 패스됐다 뭔 얘기가 나오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으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993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13,000포인트 돌파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13,000포인트 돌파보다는 더 대기하고 그냥 구경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13,000포인트 돌파할 것 같거든요. 네, 돌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돌파. 아쉽게 돌파는 안 나왔네요. 12,000
199.75포인트 딱 찍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방금 전 캔들에서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게 볼 수는 없을까요? 오늘 근데 고점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3,000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항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것 같아요. 돌파했습니다. 13,000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저항력이 아직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부른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2% 올리면서 13,004포인트 지나가는데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네. 지금 일본봉으로 봤을 때 계속 이 13,014포인트 이 부분에서 부딪히고 또 내려가니까 네네. 이번 캔들도 그럴 것이다. 네네. 네. 그러네요. 지금 다시 조금 이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조금 위험한 시장이다. 진짜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시장이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싸움을 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지금 올렸다가 쭉 뺄 수도 있는 시장인데 네. 여기가 이제 고점 인근이 접근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저는요 대응을 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이게 너무 위험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한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아쉬운 게 항상 이 방송 끝에 우리 해왕님이 말씀해주신 자리값이 딱 나오고 끝나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딱 네. 볼 때 자리 위치값이 도달하는 게 항상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왜 제가 음. 오늘 하지 말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 들어볼게요. 지금도 13,007포인트 터치하고 내려가네요. 저항 받고. 여러분들 차트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차트로만. 자, 이게 나스닥 60분봉이에요. 이제 2월 중순부터 내려온 지금 증시에 대한 차트입니다. 좀 힘들죠. 코스피도 왜 이렇게 힘을 못 받을까요? 하는 이유가 미증시가 못 올라가서인데 네. 오늘 저항이 한번 걸려요. 오늘. 지금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 보이시죠? 지금 방금 고점 자리 있죠? 여기가 이제 좀 센 저항이에요, 센 저항. 여기 보이시죠? 확대 좀 많이 해볼게요. 이 자리입니다. 그죠? 60분봉에 대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장세가 탄력적으로 위로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제한적인 상단에 대해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자, 여러분들 이 장세가요. 이 장세가 지금 쭉 떨어졌던 게 왜 나왔을까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했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장세가 왜 나왔을까? 그래야지 지금 이걸 맞출 수 있겠죠. 명목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은 실질금리다. 그죠. 되게 작게 자신 없게 얘기하시네요. 자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자꾸 0에 가까워지니까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이 또 떨어졌다가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갔다가. 그죠. 네. 시장에 대한 구조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금 내려간 화면을 좀 기억을 하세요. 네.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나왔네요, 이 글이. 또 지금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만 반영되는 시황이에요. 이게 지금만.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시장 대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대비가. 자 물가 상승률은 제자리인데 명목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회복이 들어갔다. 증시 자금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팩트는 뭐냐면은 명목금리 아까 금값은요 여러분들 조금 다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미증시는. 네. 금값은 화면 다시 볼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은요 명목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하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잠시만요. 근데 미증시는요,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을 잠시만요. 제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좀만 같이 봐야 돼요. 집중 좀 하겠습니다. 다시. 자 실질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여러분들. 명목금리만 움직이는 거는 금값에 바로 반영이 되지만은 물가 상승률 대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금리에 대한 움직임에 의해서 증시가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요, 물가 상승률은 제자리인데 명목금리
하니까 증시가 빠지는 거다라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팩트예요. 자, 최근 금리가 급등이 나왔던 거는 증시에도 반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기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바뀐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바뀌겠죠. 근데 물가는 좀 최근에 들어서 안정화 들어가고 제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만 가지고 증시가 움직이는 효과가 발동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차트가 아직 저항 라인을 못 뚫고 있죠. 여러분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13,000 돌파가 나올까요? 하지만 또 갔다가 또 여기서 제자리로 계속 흔들죠. 여기 굉장히 큰 저항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요. 지금 전일, 전전일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국채 금리에 대한 국채에 대한 수요도 폭증으로 어떻게 보면은 명목 금리를 조금 낮추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낮출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그러면은 이 구간대, 네모 구간 있죠. 이 네모 구간에서 페드 회의 전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오히려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랠리 구간이 오히려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12,900이 밀린다면은 매도를 보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12,900이 밀리면 매도에 대한 랠리가 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왜냐? 어제 나온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도 내용은 사실 국채 금리를 완전하게 하방으로 누를 만한 시황은 아니라는 점. 페드가 딱 나서서 국채 금리를 누르면은 그때야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구간대 자체가 오히려 이제 흔드는 당분간 페드 회의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흔드는 구간대로 이 라인에서 연출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집중 포인트예요. 딱 맞죠? 페드 회의하고 차트하고 이것도. 그죠? 근데 만약 페드 회의에서 딱 이제 시너지 나오면 이거 뚫고 가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주식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고 그때 느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증시에 다시 위험자산에 자산이 쏠리는 현상이 연출이 될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지만 차트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 지금 보세요. 13,000 아까까지만 해도 1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분봉 차트. 아까 막 오버슈팅 나오는 것처럼 막 하지만 또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앵커님? 네. 화면 다시 뒤에 띄울 수 있을까요, 피디님?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제 나스닥 1분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막 위로 올라갈 것 하더만 지금 또 다시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락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섣부르게 올라간다고 해갖고 따라붙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한 몇 분 안에 0.5%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슉 갔다가 슉 내려오잖아요. 네. 그죠? 이게 왜 그럴까? 지금 60 저항이 걸리고 있다는 걸 단순하게 내비추는 겁니다. 제 화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걸린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위에 13,000 구간에. 그러면은 진짜 하방폭으로 완전 변곡이 올라면은 지금 이 지지 라인 여기 지지 받네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 보이시죠? 이게 완전 이탈이 나왔을 시 그때 매도세로 전향이 된다라고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밀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지금 단가상 보면은 저점 라인이 12,940인데 12,900까지 밀린다면은 이제 완전히 매도세로 전향이 됐다라고서 인지하시는 게 딱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차트에서는. 그래서 제가 관망 든 거예요. 위험하다. 오늘 더 붙을 가능성이 위로 더 슈팅 나올 가능성보다는 사실 안정화 페드 회의 전까지 이 파동에 대한 진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페드에서 오늘 정리를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페드 회의가 달러, 유로, 10년물 국채, 금, 지수, 증시까지 다 갈라버립니다.
왜냐? 채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아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채권 시장이요.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더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권 시장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벌써 1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자세한 전략이나 채권에 대한 정보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고생해 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